그러니까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종부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종부세 바로 알기. 종부세는 전 국민적 98%가 과세 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2%가 과세 대상이다. 그리고 고령층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 가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1세대 1주택 경우에는 시가 16억, 그 다음에 공시 가격으로는 11억 정도에 부과됩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대부분 부담합니다. 그런 거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에는 특례 신청으로 세액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런 것들 중요한 거죠. 세액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것들은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다주택자나 법인 같은 경우에서는 워낙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죠. 부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종부세는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 이제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종부세를 왜 만드는가요? 종부세는 결국엔 무엇이다? 주택 가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택 가격 때문에. 가격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종부세라는 거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가 16억, 공시가격 11억.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거의 어떤 데이터를 또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종부세 개정안 통과, 노무현부터 문재인까지 변천 사례를 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 상임위 통과했대요. 과세 기준이 9억에서 11억 원을 완화됐다. 기준 금액이 현실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런 기사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3, 4개월 전에 나왔던 뉴스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부세 시작부터 보면 노무현 때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종부세 이런 거죠. 종부세에 관한 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2003년에 종부세 만들고 입법 과정 거치면 2005년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공시 가격 9억 원이었는데 다주택자 이렇게 이런 속에서 한 6억 정도로 이렇게 내려왔다. 2006년에 노무현 정부가 2006년 가서 한 6억 정도로 해가지고 했다. 그런 얘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6억이라는 게 있으면 우리가 넣어보는 거죠. 2006년에 6억은 얼마냐? 18.3이란 거죠. 18.3이다. 18.3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8.3이라는 것은 어디 있냐면 이게 이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치라면 서울에 그런 거죠. 더블 역세권 정도에 걸리는 가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서울의 어떤 더블 역세권. 그러니까 18.3이라면 우리가 핵심 지역이나 자산 가격 그 수준이 아니라 서울에서 걸리는 가격이죠. 더블 역세권 지역에서 좀 그 정도에서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도 폭등 시기였기 때문에 거기서 걸릴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이 정도 금액대가 이제 찍혀져 있는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찍혀져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놓고 보자면 2006년에 6억을 넣었더니 18.3이 나왔고 그것은 이 영역에 걸쳐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정도 금액인데 여기서 보다시피 공시 가격은 11억 이렇게 가는 거죠. 공시 가격은 11억. 그럼 여기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 16억을 집어넣으면 시가 16억을 집어넣으면 현재 2021년도에 어디냐면 여기를 가리키죠. 여기다라고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거죠. 노무현 정부죠. 노무현 정부가 여기를 타격했죠. 여기를 타격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타격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핵심 지역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강남으로 들어가지 않았는 부분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강남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아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사실상 이 정도의 어떤 금액대로 문재인 정부가 가격대를 쳤다 한다는 거는 이 종부세를 쳤다는 거는 사실상 서울의 더블 역세권 신규 분양 거기다 피가 붙는 그 가격대로 지금 종부세를 쳤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근데 이제 공동명의 1주택자는 특례로 줄일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고 아니면 고령자의 경우에서는 또 일가구 1주택 이런 식으로 감면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쳤다는 거죠. 이렇게 쳤다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현재 이곳이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 가리키고 있는 점수대가 중요한 거예요. 점수대가 중요하다. 이 점수대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면 이거 두 글 뭐가 없나 18, 17이라면 이 부분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좀 타이트하게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타이트하게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타이트하게. 노무현 정부 때도 타이트하게 들어왔고 문재인 정부 때도 타이트하게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2008년 되면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것들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됐냐면 9억 초과로 됐다라고 하는 거죠. 2008년에 9억 초과로 해서 이게 22.6이다라면 이 금액이죠. 여기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1가구 1주택은 일단 살려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이걸 완전 폐지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명박 정부도 결국 부동산 잡아야 되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 노무현 정부가 일단 욕 바가지를 다 쳐먹은 거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 욕 바가지를 쳐먹는 것도 하나의 보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도움이 되는 전에 대통령이 물려준 좋은 자산인 거죠. 근데 일단 이 자산은 어떻게든 유지시켜가면서 갔다는 걸로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명박 정부 때. 자, 그런데 어쨌든 이거를 좀 더 풀어줬다. 일단 서울 사람들의 어떤 강남을 제외하고 서울 사람들이 일부 살려줬다고 보시면 돼요. 살려주었다. 여기서 우리는 살려줬다는 거 알 수 있죠. 살려줬다. 강남을 제외하고는 일단 살려준 거죠. 1주택자를 살려줬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치면 핵심 지역 가면서 자산가 영역 이쪽 그 정도 22점, 23점 정도면 일단은 타이트함을 좀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줬구나. 일단 살려줬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갖고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서울에서 지금 신규 분양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살려줬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거죠. 여기서 문제는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이거 마찬가지예요. 2021년도에 17.45. 그러니까 여기에 친 거죠. 여기에 쳤다. 과연 여기에 쳐서 이명박 측 쪽에서는 종부 쓴 세개가 불허한 뭐 K 세금이다 하면서 굉장히 노무현 꿈이 실현됐다. 뭐 이런 거죠. 타이트하게 쳤다는 거죠. 타이트하게 쳤고 노무현 정부 때도 했고 이명박 정부 때 약간 풀어줬고 박근혜 정부 때 풀어줬고 했던 걸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다시 가져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서울을 좀 타이트하게 쳤어요.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여기를 쳤잖아요. 그 밑으로는 여기까지는 안 쳤을 거예요. 웬만하면 왜 이쪽에서는 거의 서울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다 들어가고 10점이나 뭐 11점 이쪽 들어간다면 거의 서울에 있던 있죠. 강남 아랫부분에는 경기도 지역에 거의 피 들어간 가격까지 다 쳐버리고 피만 붙으면 바로 종부세 영역으로 들어간다 이런 거거든요. 그 너무 타이트하니까 그건 아니더라도 서울 안쪽에서 아파트 가격으로 쳐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거 좀 타이트하게 쳤어요. 근데 이제 이걸 타이트하게 쳤는데 과연 이렇게 타이트하게 쳐놓고 나서 과연 민주당이 서울 선거를 잘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대선에서 서울판에서 과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고 다른 거 뭐 하나 더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 이거는 완전히 세금을 먹게 되는 그런 형국이란 거잖아요. 그리고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걸릴 수 있는 그 형국을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과연 민주당 선거를 잘 치를 수 있을까? 이제 의문이 약간 드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다 보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윤석열 쪽으로 본다면 종부세 전면 재검도 필요하다. 뭐 주택 가격 뭐 예측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명박 정부 때는 08년도에서 이명박 정부가 어디에 쳤냐면 여기를 친 거죠. 여기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강남만 조여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종부세로 강남 정도만 조여놓고 서울 쪽은 풀어줬다. 그거 어쩔 수 없겠죠. 왜냐면 자기한테 표를 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 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서울을 먹어버리면 사실상 민주당이 힘을 펼치기 어려워요. 그럼 거의 호남밖에 지지세가 없다는 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상은.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울에서 져버리면 힘든 거죠. 정권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을까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표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혜택으로 준 선대가 해놓은 거를 어때 바로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거죠. 의회 자체가 장악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방향을 가는데 수치 조정만 좀 하겠죠. 마찬가지 수치 조정을 한다면 사실상 강남 쪽만 이렇게 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치 조정만 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무튼 종부세 뭐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산 가치도 화폐 가치를 놓고 보면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는 우리가 2배 이하로 떨어진 걸 우리는 본 거잖아요. 2배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 과연 우리가 다주택자를 해야 되냐?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2020년도, 2021년도에 우리가 막 다주택자라고 막 매체 사고 막 여기에다 갭 투자하고 해야 되냐? 그거 아니란 거죠. 그래서 문제는 2020년도, 2021년도 굉장히 가격이 가파르게 뭐 올랐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완전 호구가 돼버렸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호구 물린 가격에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게 들어가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다가 오래된 구축으로 그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커요. 또 거기에다. 그래서 절대로 이게 2배 이하일 때는 2배 이하일 때는 다주택자 포지션 가지면 안 되고 실거주적 포지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 정말 속아서 들어가셨던 분들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항상 이런 선택을 하시면 안 된다 안 된다 했을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들어가신 분들은 막차 탄 거예요. 진짜 막차 탔는데 물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막차 탄 사람만 힘들어요. 따지고 보면 자 보세요. 2018년 19년 해가지고 다 벌었어요. 근데 2020년도에 세금 혜택 다 받으면서 던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중에 정말 불행하게도 그런 것들을 피가 아니고 프리미엄 더 주면서 막 갭 띄워가면서 사셨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지금 안 사면 놓치면 뭐 안 된다. 앞으로 더 오른다. 금리는 더 떨어진다. 뭐 돈이 더 풀린다면서 사셨던 분들 거의 끝장 가격 주고 산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래량은 완전 폭락한 거잖아요. 거래량 폭락하고 지금 현재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미래가 그려지잖아요. 그래 미래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힘든 건 솔직히 말해서 2012년도에 들어오고 2013년 들어와서 돈 버셨던 분들 거기에다 돈 벌고 이때 들어오셔서 갖고 있다가 돈 벌고 세금 혜택 다 받고 팔아 넘기고 그것도 거래량 막 나올 때 고가로 다 팔아 넘기고 그 사람들만 돈 번 거 아니에요. 이때 팔아 넘긴 사람들만 돈 번 거 아니에요. 그것도 오래된 구축들을.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마음이 아프다 정도로만 뭐 영상을 마치면서 어쨌든 우리가 종부세에 대한 이야기 봤죠. 그래서 종부세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최대한 뭐 이런 것들 혜택 받을 수 있는 거 받는 게 좋겠죠. 그리고 타이트하다. 민주당이 타이트하게 했다. 민주당이 노무현 때 했던 그것대로 했다. 정도로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